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금융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과 경계감 속에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더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시장 거래 대금 6조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10조가 넘는 거래 대금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으로 종목별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양시장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구간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건 동일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하락 출발을 지금 했습니다. 현재 구간 0.2%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2,405선 위아래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는 상승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0.2%가량 올리면서 82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개인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가운데 매도의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가 담겨져 있는 화학업종을 중심으로는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히토류와 원재재가 담겨져 있는 비금속 광물 업종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주도 담아내고 있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군들은요. 전반적인 업종의 약세 속에서도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개인만 2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만 기관 선물 시장에서는 3,400계약 정도 매수 우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오전장부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히토류를 올해 역대 최대로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50%대까지 떨어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한 자원 굴기를 위한 그런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그룹주들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이지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상승력을 뿜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주말 북미에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7조 2천억 원가량이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 끊임없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밸류체인 하단단에 있는 종목들까지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엠텍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안질환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 3상에서 원자재와 동등성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개장 직후부터 상승폭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가격 제한폭 목전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79,300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알차게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빅리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알찬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리그 핫 이슈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될 주요 이슈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국이 시리아 주둔 부대에 가해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지원군 대상으로 공습을 펼치면서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의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습 직후 미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는데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리아 지역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1년부터 심각한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인데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러시아의 지지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국내 증시에 그리고 세계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시리아 내전도 내전이고 내전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도 지금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시아의 지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 내부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23일 F-15 전투기를 통해서 시리아 동부 지역에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시리아 무장단체가 이용한 시설 2곳을 미국이 공습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한 19명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전날에 미국에 따르면은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 인근 연합군 기지 시설물에서 작품 무인기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그에 따른 보복으로 이제 공습을 펼쳐서 19명 정도 사망을 했다라는 뉴스가 주말 중에 전해졌습니다. 주말 중에 제가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제 도이치뱅크 사건이었는데 도이치뱅크 사건은 일단은 숄츠 총리하고 22에서 나서면서 조금 수습이 된 모습인데 저는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거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외적인 악재, 대외적인 전쟁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국내를 결핍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만 쪽도 보고 있고 또 중동 쪽도 보고 있는데 중동 쪽에서 먼저 이슈가 터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게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조금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미국이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면서 과거에 미국이 가고 있던 길과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은 세계 경찰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본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그 흐름들이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한 지지난주쯤에 나왔던 뉴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와 이란 간에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거기 사이에 중국이 껴가지고 새 정상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 그림이 우리 뉴스에도 전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할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모습에서 원래 가운데에 있어야 될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양측을 화해 무드로 이끌었다는데 미국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경제력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달러입니다. 달러를 세계에 유통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되는 무역 적자를 견뎌오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무역 적자가 일어날수록 세계의 달러가 풀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축을 가장 크게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페트롤 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가를 살 때는, 원유를 살 때는 항상 달러로 결제하게 되는 페트롤 달러가 미국의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인데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 중국이 껴들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갔을 때보다 중국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훨씬 더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페트롤 위안이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을 미국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물연듯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말 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이란 그리고 사우디 쪽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동 쪽에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사우디한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너 누구 편이니? 이란하고 편을 먹을 거니? 아니면 우리 편이니? 하면서 편가르기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리전 양상이 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서방과 러시아와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중동이 아니라 대만 쪽에 전쟁 리스크가 벌어졌으면은 제가 가장 우려하는 사태 일본과 우리나라가 미국 대신 대만에 방어를 나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중국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에 대만을 중심에 놓고 싸움이 벌어지고 미국의 대리전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이곳이 아니라 이제 중동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리전이 펼쳐질 수 있다. 국제적인 양상으로 새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뉴스도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관련된 섹터로는 역시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 한때 움직였던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물론 아까 이제 앵커님이 전해준 것처럼 히토류 증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 이 리스크, 이란발, 시리아발 리스크에 속해져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히토류 관련주들 우리가 한번 관련주들 살펴보자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에 시리아의 사태를 미중 무역 분쟁까지도 좀 연관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사우디가 중국의 중재로 인해서 중동과 좀 7년 만에 외교 관계를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게 좀 미국의 심기를 거스른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에 대응해서 주식어인문님께서도 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서로 지금 견제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표적인 주식시장에서 이제 미중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히토류 섹터가 일단은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된 뉴스 기사들도 몇몇 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히토류 관련 종목들 주목해 보는 거에 있어서는 주쌤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주쌤도 주식 빅리그 통해서 동국 RNS와 같은 히토류 관련 종목 제시를 도와드리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슈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오늘 이제 오전 방송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매도를 좀 걸어두시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단기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시라고 조언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그 첨단 무기 또 미래 기술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히토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게 또 미국과 중국 모두에 있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굴과 재련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이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선진국 쪽에서는 생산을 기피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진행을 했었는데 미중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자마자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히토류 무기화 방침을 2017년도, 18년도부터 계속해서 꺼내오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 히토류 쪽은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에서 이제 기존에는 워낙 그 히토류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과거에 일본 쪽에 그 수출 규제 제재 가할 때 히토류 쪽으로 수출 제재를 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센가쿠 열도에서 중국인 선장이 일본 해경에 그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을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유로 계속 지연시켜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빠르게 경제 사업성의 대책 발표가 이제 10월 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호주의 히토류 업체 라이너스에 대한 출자가 빠르게 11월 달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이제 의존도를 이제 탈피시켜 나간데 이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각국의 히토류가 나오는 그런 이제 국가에서도 히토류를 국유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이 50%까지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히토류 이제 수요 자체가 워낙 지금 큰 시기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움직임 속에서 관련 종목들 움직임도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종목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들썩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좀 대표적인 대장주죠. 오늘 20% 가까이 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좀 짚어주시죠. 이 유니온은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은변 앵커님이 왜 하필 유니온이냐 네. 하고 물어서 대장주기 때문에 유니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이제 이런 종목들은 항상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 양쪽의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이슈가 터질 때 히토류 관련주들 일단은 시장에서 부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 장세 자체도 중요합니다.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되게 민감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항상 눌림목일 때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쯤에도 드렸습니다.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52%가 2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자회사 유니언 머티리얼을 통해서 히토류 자석을 대체 가능한 페라이트 마그네틱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로 부과받았고 논리목답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장기 입형때까지 한번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갖고 계셨던 분들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반절 정도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 반절 정도는 가져가 보자.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다. 오늘 어쨌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다시 한번 논리목 공간 자리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련 종목으로는 세노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하루 1거래일 됐던 종목인데 현재 한 7% 정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2차원지 같은 들어가는 소재를 갈아내는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히토류 같은 광물도 갈아내는 분쇄하는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히토류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세 정고점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는데 사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정리할 정도로 시세가 나왔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박스권 상단이 2,200원에서 2,300원 제가 목표가를 그 정도 드렸는데 그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위에 매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가능하고 만약에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동요원보다 이 종목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한 번에 다 몰아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해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히토류다 혹은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정치인 관련 테마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수소차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데 테마들이 형성이 될 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엔 이 테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테마도 시세가 도는 거에 따라서 한 번쯤은 그 테마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테마에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해인 같은 경우는 오늘같이 이슈가 있는 날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어쨌든 과거에 우크라이나 관련 히토류 관련 테마로도 엮여 있었고 자회사인 해인 자원을 통해서 히토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히토류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양수 경자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꼭 히토류 테마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까지 보면서 조금 길게 보고 가실 분들은 해인 같은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 다만 화면 보시면은 지금 한 6,000원대에서 지지는 주고 있지만 장기 입형대를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보다 한 6,500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추세를 조금 회복한 다음에 사보는 건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역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볼만한 종목이지만 오히려 추세를 조금 더 끌어올린 다음에 진입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3가지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3종목 모두 다 지금 접근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영지 전문가님께서 이런 이슈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말 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면 주말 동안에도 이슈 같은 거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까? 주말에는 네. 쉬어야죠. 주말에는 쉽니다, 여러분. 네. 주말에는 빨간 날에는 장이 안 열리는 날이 우리가 쉬는 날이고 장이 네. 열리는 날에는 일하는 날입니다. 다만 네. 주말에 있던 이슈들 장 전에 미리미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월요일 첫 거래일부터 매매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슈가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노란톡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종목 갑자기 왜 움직여요? 혹은 이 종목 갑자기 왜 떨어져요? 이 종목 왜 갑자기 정리됐어요? 이런 이슈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기 전에 실시간으로 뉴스나 이슈들 올려드리고 있고 시황이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저 의견하고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올려드렸으니까 그런 각종 자료들 참조하실 수 있는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또 본인 종목들 궁금하시는 것들도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함께 이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GM 코리아 뉴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새만금에 대규모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투자 총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2,100억 원으로 지난해 새만금 산단 내 전체 투자 유치 실적보다 더 많은 규모인데요.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체는 전량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 공장으로 수출됩니다. 끊이지 않는 2차 전지의 소식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새만금의 한중 합작 법인이 설립이 돼서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조 2천억 원가량의 대규모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전구체가 양극재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 또 한번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2차 전지 섹터의 그런 네. 이제 흐름이 끊기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끊기는 시점을 일단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워낙 이 강세 흐름이 지금 지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제가 봤을 때 이제 과거의 반도체 섹터 움직임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 꺾이는 섹터라고 보진 않고요. 계속해서 지금 개화한 지 몇 년 안 된 그런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당분간은 좀 시장에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지금의 이제 산업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 소식들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들린 이제 소식들 보니까 이제 전고체가 아니라 전구체 관련돼서 뉴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제 새만금 전구체 생산 시설 이제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왜 중국 이제 법인과 같이 함께 합작을 하고 있냐라고 이제 보니까 사실 그 재련 같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합작을 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재 의존도가 중국에 원체 높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국유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IRA 법안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자국 내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유치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전고체 관련된 이슈 있다가 이제 전구체 이슈가 이제 들어오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하고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라는 물질을 이제 고체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구체라는 거는 양극재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의 물체를 전구체라고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비슷하지만 완전히 이제 다른 개념의 그런 이제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분리를 해서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재에 어떠한 활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라든지 용도가 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튬 산화물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다른 금속 물질을 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합으로 양극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이 이제 양극재 이전의 물질인 전구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리튬만 더하게 되면은 양극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극재가 되기 직전에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원가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 제조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 쪽에서는 전구체 이런 수입 의존도를 좀 줄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이제 노력들이 보여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양극재 소재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튬 관련된
있는 이제 원자재들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이전에 직전 단계인 전구체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그런 섹터들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흐름이 산업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는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간 고점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저평가되어 있는 또 많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흐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업의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많이 오른 종목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은 2차 전지 관련 산업을 사실 좀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고 정부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좀 쉬었잖아요. 네. 쉬었을 때 지방에 내려갔더니 그 마을 버스가 있거든요. 마을 버스에 써 있는 거예요. BYD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 전지도 앞으로 계속 이제 해외에 특히 중국의 도전을 많이 받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말로 좀 훨씬 더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에 산단을 꾸려서 밀집한 기술들을 가지고 또 2차 전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되 종목은 이미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식 와이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별로 차별화된 전략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사실은 메인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웬만큼 다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먹을 것보다는 자칫해서 물리면 잃을 것들이 많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하고 특히 오늘도 그렇지만은 보시면은 지금 외인의 매도세가 좀 거친 편이거든요. 특히 오늘 코스닥의 외인 기관이 지금 양매도세가 좀 거친 모습인데 개인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섹터들, 개인이 많이 들어오는 시장일수록 외인 기관들이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중에 나왔던 도이치뱅크뿐만 아니라 지금 은행에 대한 불안감들, 지금 시중에 대한 불안감들에 대해서 조금씩 해지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공격적인 면보다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간 종목보다는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나 혹은 간 종목들도 관심 종목이 좀 넣어 놓으셨다가 눌림목을 보시고 접근하신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밸류체인 단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매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좀 체크해 볼까요? 주식와이프님 어떤 종목 선별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네. 흘러가고 있는데 수급이 다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그냥 세 가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상한가 기록한 자익을 먼저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 네. 사실 이제 주셈 관점에서는 자이글이 여전히 불판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캠핑 가거나 할 때도 자이글 들고 오시는 분들 좀 꽤 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기업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는 않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을 사실 이제 주력으로 하는 이제 기업인데 여러 가지 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차 전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엮였는데 어떤 이슈가 엮였냐 보니까 이제 지난해 이제 국내 유일의 LFP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CM 파트너 이제 전지 사업 부분을 인수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반값 테슬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테슬라 데이에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라면은 배터리도 굉장히 좀 가성비가 있는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인산철 이제 배터리의 또 전지 사업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주로 엮이면서 높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익을 움직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최근에 이제 자익을 움직임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단기 이평선 타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종목들을 계속 이제 추세를 타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이제 구간에서는 기존 보유자분들이 이제 종목을 보유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오늘 구간에서는 이제 갭으로 떠서 바로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일단은 상한가를 깨지 않는 한 또 추가 보유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신규 매수는 절대적으로 진입 금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자익을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 이제 수혜주 중에서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 있습니다. 주쌤이 관심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도 제시를 도와드리기도 했었지만, 이미 제가 2월 달에 오전 방송 나오면서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지금 최근에 포스코 그룹 쪽에서 리튬 투자 지속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포스코 엠텍 역시도 2월 달 지금 구간 주쌤이 이제 공략시켜드린 구간 대비해서 지금 몇 %나 올라가냐면 100% 지금 넘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종목분들이 100% 이상 지금 수익률 구간을 주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만 이런 또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가는 종목들만 좀 잘 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조금 더 부각이 시장에서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 쪽에서 계속해서 리튬 염호 쪽에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국내 리튬 공장 시설을 이제 짓는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계속 부각이 되면서 포스코 엠텍 역시 그 수혜로 시세를 최근에 강하게 3월 들어서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염호 호수 가치가 230조 이상 된다는 이제 이슈까지 붙어주면서 최근 시장에서 강세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진입은 금지고, 주쌤이 말씀드렸었던 2월달 이제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수익 이제 축하드린다는 말씀 중간에 좀 드리고 싶어서 포스코 엠텍 봐드렸고요.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LNF를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 LNF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약바이오 종목 섹터들 올라갈 때 셀트리온 주주분들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LNF 주주분들이 그렇게 댓글 작성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쌤 관점에서는 LNF가 지금도 고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과거의 주가 움직임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이 고점이라는 게 지나가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반도체 산업처럼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F가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기에 이제 진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거지, 기존에 뭐 LNF를 오래 보유하셔서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께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조언이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NF의 이제 강세 움직임은 지금 이제 성장 산업에 지금 한 궤도를 긋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고점은 이제는 좀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이제 지금 구간에서 좀 레벨업 구간을 좀 따져봤을 때 지금 사실 이 LNF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레벨업 되는 이제 구간대를 좀 살펴보니까요.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단위로 레벨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선, 이제 그 다음 구간은 그러면 이제 35만 원 선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만 원대 진입했기 때문에 35만 원 선 이제 부근까지도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보수적으로 32만 원 선 올라가는지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구간에서는 갭상승 구간도 있습니다. 오늘은 또 LNF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신규 고객사를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이제 국내향 배터리 셀 메이커 업체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이쪽에 좀 이제 비중이 있다면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테슬라 고객향까지도 비중을 넓히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강조가 되면서 오늘
오늘 구간에서도 시장 수급 지지부진할 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갭 상승하긴 했는데 갭 상승한 구간 깨지 않으면은 단기 시세 주쌤이 얘기한 대로 32만 원 선 구간대까지는 추가 가능성, 시세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LLF 최근 이제 움직임 보시면은 주가 변동성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갭 상승 구간을 오히려 한 번 더 또 크게 눌러주면서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고려하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서도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시세를 분출한 종목,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시간마다 내드리고 있긴 한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이슈라던가 이런 걸 정리해드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어떠한 걸 주겠다라고 공약을 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와이프님? 우리 앵커님이 네. 또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 네. 부담감을 느꼈는데요. 네. 제가 앞으로 매번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주쌤이 또 화수분 같은 또 전문가거든요. 또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원하면 자료가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자료 이제 올려드리면서 주말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에 100분이 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2차 전지 섹터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섹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선침의 관점으로 그런 이제 종목 섹터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또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또 준비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오, 2차 전지와 또 관련되어 있는 또 자료이긴 한데 사실 2차 전지도 섹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섹터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또 수혜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낙수 효과처럼 종목이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또 관련주를 주쌤이 원래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하셔서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톡방에 넘어오시면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 테마 섹터군 정리 자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담을 느끼셨지만 그래도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요. 종종 좀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2가지 이슈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2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이에 앞서서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 방법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고수 2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샵 3772번을 통해서 주와 2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중에 유익한 정보 알려드려야겠죠?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 한 종목씩을 선별해 오셨는데 제가 종목명부터 좀 확인을 했는데 놀랐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종목이죠. 한주 네. 라이트 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올해 1월에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알루미늄 소재 자동차나 선박 부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전기 자동차 관련된 쪽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케이스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모터라든지 제너레이터 하우징이라든지 혹은 그
브레이크 디스크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 회사고 각 이제 연결 부품과 이 자동차 간에 연결해주는 조인트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품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다, 자동차에 구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화면 한번 보시면은 원래 이제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은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 쭉 한번 당겨 볼게요. 보시면은 초창기에 한번 급등을 줬다가 꾸준하게 내려옵니다. 이럴 땐 사는 거 아닙니다. 사는 거 아니고요. 사는 거 아니고요.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기준목이 하나 뜹니다. 이때 최대 실적,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2,325억의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는 뉴스와 함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쓰고 그 이후에는 5일선을 깨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목이 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의 업은 알루미늄 소재 자동차나 또 선박, 모터용 이제 엔진을 만드는 우리가 차고 있는 모터버트에 엔진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이제 부품들도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 2차원지 부품이라든지 5G 이동통신 중계기에 사용되는 고강도 알루미늄 부품들도 진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원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직 기준봉 나온 이후에 시세가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에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가격 5,070원입니다. 보시면 5일선 쭉 타고 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도 크게 부담되는 종목은 아니고요. 5,070원이기 때문에 5,000원 정도 매수가 잡으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해주면 일단 그 다음 매물대가 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6,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가는데 통상 이런 종목들은 일단 1차 목표가 매물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속이 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차 목표가에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추가 상승 여부를 테스트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200원. 4,200원은 21선 기준이기 때문에 21선이 깨지면 일단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오늘의 출전 종목은 한조 라이트 메탈이고요.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 4,200원 21선 부근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사실 이렇게 네. 겹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원래 저희가 세 종목씩 가지고 오다가 한 종목씩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불꽃 튀는 신경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주쌤 역시도 한주 라이트 메탈을 네. 준비를 했는데 사실 가격 전략은 또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그 가격 전략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춤형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조금 더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이제 향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업 그 업력이 꽤 길어요. 1987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내 1호라는 또 밈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밈이냐? 국내 1호의 알루미늄 이제 주조 기업이라는 그런 이제 밈이 붙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이 올해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기업 공개를 통해서 확보한 공모 자금을 어디에다가 이제 쓸 것인가. 그럼 앞으로의 이제 미래 신사업에 대한 투자 모멘텀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지금 국내 알루미늄 부품 기업 최초로 그 슬로바키아 공장 설비에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아울러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모터 하우징 등 초박형 그런 제품 제조 설비에도 투자에 나설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배터리 쪽 수혜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금속 중에서는 가벼운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량화에 조금 더 이 기업이 이제 초점을 두고 있고 그쪽 사업 부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 실적을 이제 냈다 했는데 그 최대 실적을 낸 이제 이유들도 좀 살펴보니까 초경량 부분, 그러니까 갈수록 작고 가벼운 그런 이제 물질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품들도 많이 수요적으로도 많이 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매가 또 호조가 된 측면도 있고 해외 매출이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초경량 부품 매출액이 45%, 마린 부품 매출액이 90% 정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해외 매출에서는 거의 한 790억 원 정도 매출액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차량용 경량화 제품 외에도 다양하게 뭐 선박 부품이라든지 5G 통신 중계기 사업 진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사업 분야도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 지금 상장이 된 새내기 꿈나무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이제 투자 흐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 라이트 메탈 이제 기술적인 움직임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 이영재 전문가님이 목표 주가를 6,000원 부근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살짝 조금 다운그레이드해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저지선이라고 하죠. 저항도 주고 또 지지도 주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본 겁니다. 주쌤이더. 그래서 5,800원대 구간에서 과거에 이렇게 지지 받아주는 모습이 한 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2월달 구간에서는 저항받는 구간이 5,800원 구간에서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레인지를 좀 널널하게 보자면 5,800원 이제 전후 구간에서 1차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시고 6,000원 넘어서게 되면은 거기서 뭐 불타기를 뭐 추가적으로 하시거나 하셔도 괜찮다. 대신에 5,800원 선에서는 이제 5,800원 선에서 이제 6,000원 전후 구간에서는 한번 일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가격 전략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금액대 대비해서 저는 보통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내외로 잡아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 단기적으로 형성된 구간을 보니까요. 4,600원 구간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님이 또 잡아주신 구간대가 아무래도 가격 계리율이 조금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쌤이 잡아드린 구간대 이탈하게 되면 반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이제 이영재 전문가님이 잡아드린 손절가 이탈하면은 전량 손절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가격 전략을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쌤 관점에서는 단기 이제 손절가 4,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8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도 한 주 라이트 메탈을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 5,800원이고요. 손절가 4,600원으로 밴드가 조금 더 좁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가격 전략, 대응 방법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주식 빅리그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주말에는 푹 쉬시지만 또 평일에 열심히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에는 제가 잠을 자꾸 눈을 떠보면은 네. 달이 떠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평일에는 네. 해와 함께 생활하고 달과 함께 잠을 듭니다. 그만큼 낮에 또 우리 장 열릴 땐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업처럼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월급쟁이들이 월급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주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지하게 주식을 해보실 분들 그리고 그냥 대충 찍고 조금 올랐다고 소위 말해서 이제 당구했을 때 초보가 이제 꽃다마 터졌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구 200 치고 300 치려면은 200만 원 들고 300만 원 드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또 여러 가지 공부할 거리들을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랑토 오픈 채팅방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와이프님의 함께하는 방법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혹시 노랑토 들어가서 이런 공부 자료 필요해요라고 요청하면 또 만들어 주십니까? 네, 당연하죠. 네. 주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직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자료가 없으면 미천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네. 전문가 선택하지 마세요. 주쌤같이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 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톡방에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이거 설명 다시 안 해드리면 이제 들어오는 방법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냥 핸드폰 카메라 키셔가지고 이렇게 대기만 하셔도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딱 뜨거든요. 그렇게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내지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거기 전화번호란에 샵
3772번 작성하시고 아래 글 쓰는 란에다가 주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오셔서 100% 무료로 이렇게 자료 주쌤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 활용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샵 3772번 주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와 함께 주식빅리그 1시간 동안 알차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엔 주식빅리그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실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